특히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호흡이요, 가슴 위에서만 짧게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이 암세포는 산소와 부족한 저산소 환경에서 더 공격적으로 자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우리는 왜 늘 피곤하고 몸은 자꾸 병들어갈까요? 음식이나 스트레스 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바로 얕은 호흡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호흡이요, 가슴 위에서만 짧게 이렇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얕은 호흡입니다. 오늘은 이 얕은 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암 환자분들을 하나같이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원장님, 저는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늘 이렇게 짧은 것 같아요. 깊게 못 쉬겠어요. 그래서 암 환자의 공통점은 결국 얕고 짧은 호흡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호흡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바로 배로 호흡합니다. 숨이 들어오면 배가 쑥 올라가고, 숨이 내쉴 때는 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100명의 의사와 같은 이런 자연스러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호흡이 점점 얕아졌을까요? 그건 바로 긴장된 삶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분출하지 못하고 속마음을 꾹 눌러 담고 참고 또 참는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가슴은 굳어지고 숨길은 좁아져 버린 겁니다. 결국 빨대로 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세포에 충분한 어떤 산소가 가지 못하고 내 안의 의사들은 잠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얕은 호흡은 우리 몸에 3가지 악영향을 주는데요. 첫째는 에너지 고갈을 만들어버립니다. 만성 피로를 만든다는 거죠. 항상 세포는 산소를 연료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근데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세포도 당연히 힘을 잃고 암세포와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이에요. 얕은 호흡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몸의 긴장 상태로 몰아갑니다.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지 못하게 돼서 몸은 늘 지친 상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순환장애와 독소 축적이에요.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멀어지고, 그리고 또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염증과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세포 환경은 병이 자라기 좋은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2008년 논문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아주 이 논문 하나가 암세포와 산소의 관계를 아주 너무 명확하게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암세포는 산소와 부족한 저산소 환경에서 더 공격적으로 자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면역세포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뒤로 정말 많은 암 환자와 호흡에 대한 연구가 과학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2010년에는 세계적인 심신의학 저널에 이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성적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면역 지표는 계속 낮게 나타난다고 이런 보고를 했고요. 2017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깊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자연살해세포죠. 활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호흡의 깊이가 면역력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그 호흡을 되찾는 거예요. 아기는 호흡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배로 깊게 숨을 쉽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호흡을 갖고 태어났죠. 그게 바로 내 안의 의사들이 살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제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무언가를 막 배워서 막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숨을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씩 깊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내 몸에 여유를 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호흡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코로 수름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을 내쉴 때 코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길게 내보냅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숨에 억지로 막 힘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호흡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아이의 호흡처럼 배로 숨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눈을 뜨고 일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첫 번째 연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얕은 호흡은 단순히 숨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내 세포가 막 굶주리고 면역이 힘을 잃게 하고 내 안의 의사가 지식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은 있습니다. 숨을 다시 깊게 쉬는 순간 세포에 산소가 도달하고 면역이 깨어나고 내 안의 의사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이 아기의 호흡을 되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 안의 의사가 숨결 속에서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숨은 늘 쉬고 있으니까 호흡이 무슨 문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란 사실이 숨은 쉬고 있지만 세포가 원하는 만큼 산소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산소가 치유의 원료인지, 그리고 이 고다 미치오 박사가 강조한 체온과 산소 이론을 통해서 암 환자의 회복에 왜 산소가 핵심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손발이 되게 차가워요. 특히 막 발이 차가워요. 또 아랫배도 차갑고 몸이 늘 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확 막혀서 좀 답답합니다. 이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암 환자의 공통점은 체온이 낮다. 두 번째는 호흡이 얕아서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자연의학의 스승이신 고다 미치오 박사, 일본 분이죠.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은 30% 약해지고 암세포는 저체온 산소 환경에서 더 잘 자란다. 즉 저체온과 저산소가 만나면 우리 몸의 병의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산소와 체온은 항상 이 짝꿍처럼 함께 붙어 다닙니다. 체온이 따뜻하면 모세혈관이 확 열리고 피가 잘 돌면서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합니다. 반대로 몸이 차가워지면요, 모세혈관이 오그라들면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세포는 연료가 떨어진 엔진처럼 힘을 잃습니다. 면역세포 역시 이 산소가 있어야만 이 세균과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소가 부족하면 싸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는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면역을 움직이는 치유의 원료입니다. 이 고다미치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체온은 곧 저산소를 부르고 이 저산소의 환경은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적인 어떤 호흡에 대한 여러 연구들도 이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암세포는 저산소 환경에서 더 빠르게 자란다. 깊은 훈련을 한, 호흡 훈련을 한 그룹에서 NK세포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즉 체온과 산소가 회복되면 면역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저에게 찾아온 6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늘 막 손발이 막 얼음장같이 차갑다고 해서 숨은 가쁘고 얕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원장님, 저는 손발이 너무 차갑고요. 밤에도 너무 춥고 막 늘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두 가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10호흡이라고 하는데 10초 들이마시고 10초 내쉬는 이것을 자연호흡법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하자. 그리고 호흡과 함께 모세혈관에 한번 긴장을 한번 풀어주자. 몸이 스스로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주도록 하는 거. 이게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정도 지나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차가웠던 이 손발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모세혈관이 열리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자 몸은 스스로 열을 내며 따뜻해진 거예요. 혈액의 순환과 면역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이걸 자연치유 관점에서 보면 산소는 세포를 적셔주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야 논밭이 이렇게 살아나듯이 산소가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흘러야 세포가 숨을 쉽니다. 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이 산소가 닿지 않으면 세포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얕은 호흡과 낮은 체온은 강물이 말라버린 이 땅처럼 이 세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 결과 면역은 무너지고 내 안의 의사들은 아무 일도 못한 채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십십 자연호흡법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산소라고 하는 이런 강물을 충분히 불어넣는 이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몸 안은 내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가 다시 깨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 생명의 강물입니다. 강물이 마르면 생명이 시들듯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은 무너지고 병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강물이 흐르면 모든 생명이 살아나듯 숨이 깊어지고 산소가 충분해지면 내 몸도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 단 10분 10 호흡법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한번 내쉬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세포에 강물이 흐르고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겁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